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 에셋의 켄 최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 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 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 상황 늘 그렇듯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라고들 하는데 아직 끝나지를 않았죠. SBB 사태 이후로 추가적으로 지금 파산한 은행들이 있고 지금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디폴트 이슈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제 CPI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차이나 관련된 이야기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좀 중요하게 우리한테 특히 더 relevant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만 리캡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있죠. 쓸 수 있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뎨 실링이 있는데 이제 그 실링이 다 이제 꽉 차서 그거를 서스펜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올려주지 않으면은 정부 쪽에서 이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빌린 돈에 대해서 계속 갚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못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숏텀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컨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이어 크레딧 디폴트 스왑 US 가버먼트 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생 상품인데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겠죠. 지금 2008년 고점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연준은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했죠. 그래서 타겟 레이시 5 to 5.25로 이제 올라간 상태고 일단은 시장이 계속 기대했던 예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계속 인상을 해왔지만 이제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컨펌을 했어요, 연준이. 그렇지만은 연내 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나 그 예상에 대해서는 연준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미 프라이싱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얘기를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팜 넘버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지난주 내내 고용시장 관련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데이터들은 현재 약간 믹스된 그런 넘버들로 나왔습니다. ADP 넘버는 스트롱하게 나왔고, 그 반면에 이니셜 클레임도 좀 올라갔고,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타이트한 상황은 그렇게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니셜 클레임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드 데이터가 나왔지만 서로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타이트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PMI 넘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비드 팔러시를 철회하고 리오프닝 한 결과 이펙트가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된 글로벌 이코노미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이 글로벌 이코노미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데이터도 계속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은 데슬링하고 뱅킹 크라이시스 문제는 특별한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데이터 이벤트는 아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냥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을 아무튼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CPI, 미국의 CPI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관련된 그런 데이터로 론 그로스 데이터하고 이제 트레이드 밸런스 데이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 있고 호주에 이제 예산안 관련된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나 이제 호주 이슈보다는 미국의 데슬링하고 뱅킹 크라이시스, 그리고 CPI, 그리고 중국발 데이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킹 크라이시스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처음에 그 SVB 사태가 있었을 때 이게 아이솔레이ted 된 인시던트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건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다른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도미노가 시작이 됐다라고 인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 이 정도에서 인제 컨테인이 될 것이다라고 인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르죠. 언서튼한 상태인데, 실제로 뱅킹 섹터가 프레셔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저금리 상황에서 액세스 디파짓은 아니지만 아무튼 현재 미국의 뱅킹 시스템이 이제 프랙셔널 디파짓 뱅킹 시스템인데, 그 프랙셔널 시스템이라는 거는 고객이 디파짓한 돈의 일부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보다 좀 적다고 하는데, 고객이 10 불을 디파짓하면 10 분의 1 정도 되는 1 불만 킵하고 나머지 9 불은 투자를 하거나 렌딩을 하거나 인제 이렇게 비즈니스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디파짓 부분에 대해서 뱅크런 사태가 오면, 한꺼번에 인출이 몰리는 뱅크런 사태가 오면 인제 어느 은행도 사실은 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시스테매티컬리 약간 그런 엘리먼트가 있는데, 뭐 사실은 그렇게 한꺼번에 인출이 몰리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자주 있진 않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실제로 인제 SVB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인제 파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리저널 은행들에서는 뭐 음 뱅크런 상황 같은 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초기에 인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최근에 마지막으로 페이라는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디파짓이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은행들은 팩웨스트나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 소식은 사실 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쪽 그런 그 은행들은 지금 파이낸셜리 스트러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그쪽 그 팩웨스트 뱅크업은 사실은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결국은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전히 그 미국의 은행권의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이 완전히 뭐 컨테인된 게 아닌 거고, 이것이 일부에서 인제 예상하는 것처럼 다미노처럼 확산이 될지 아닐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팀이 아닌가,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재는 이것이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특별히 더 격화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더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위기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뭐 디폴트가 난다라는 게 사실은 뭐 감이 안 오고 현실성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되게 클로즈했던 적이 2011 년에 있었죠. 그때도 데슬링이 거의 다 차서 인제 그 올렸어야 됐는데 막바지에 인제 의회에서 딜이 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마켓이 되게 볼라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옐런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최대한 끌 수 있는 게 6월 1일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 지금의 데슬링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과연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상황은 없어질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시스템도 그렇고 이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센티먼트도 취약한 거고, 그리고 마켓도 사실은 횡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오일 값은 떨어지고 골드 값은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것들 불안한 상황 때문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일 값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글로벌 이코노미가 슬로우 다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오일 디맨드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오일 값이 약세를 지금 보이는 거겠죠.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좀 우리가 모니터해야 되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날 미국의 CPI 넘버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 붉은색 라인은 이제 전체 CPI, 컴포지트 CPI라고 볼 수가 있겠죠. CPI의 추이인데, 추세 자체는 지금 고점을 찍은 이후로 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가 떨어지는 그 레이시 사실은 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떨어지질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옐로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이제 서비스 일반 내 물가는 사실은 여전히 스티키한 상태입니다. 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죠. 옐로우 라인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살짝 꺾이긴 했지만 전체적 전체 CPI 넘버에 비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물가 전반이 서비스 섹터는 특히 그렇고, 물가 전반의 하락세가 내려오고 있긴 한데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잡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를 더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퍼즈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연내 인하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일축하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연준에서도 데이터 디펜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이번 주에 CPI도 그 하나겠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향후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이 아마 당연히 이번 주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략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코 레이트는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먼스 투 먼스 레이트로 봤을 때 0.3%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0.4%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죠.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고,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도 3월에 5.6에서 4월에 5.4,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크게 내려갈 것으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내려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연준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우리가 음 흔히들 not out of the woods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 우리가 안전지대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넘버가 예상했던 것보다 핫하게 나오면 당연히 마켓이 볼러틀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옐로우 라인에서 봤듯이 이제 서비스 분야의 물가가 여전히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으로 전체 CPI도 예상했던 것보다 내려오지 않거나 오히려 핫하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시장이 프라이싱했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훨씬 더 약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PI 데이터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One way or the other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계속 US 인플레이션 넘버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테고 CPI 넘버가 나오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PCE 넘버가 나오죠. PCE 넘버랑 CPI 넘버는 PCE 넘버는 연준이 주목해서 보는 물가 메저먼트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보통 CPI하고 PCE하고 뭐 다르게 노는 게 아니죠. 방향성은 보통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PC 넘버가 인제 그다음에 나올 테고 이번 주에는 인제 CPI 넘버가 나오는데 이 부분 계속 주목해야 될 테마로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인제 중국 상황인데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많이들 기대를 했고 중국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로 선언한 바가 있죠. 사실은 근데 주변국이나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5% 달성을 목표로 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인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PMI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차트인데 서비스 PMI, 매니팩처링 PMI, 컴포지트 PMI가 다 지금 아래쪽으로 꺾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니팩처링 PMI는 50 below 50로 지금 내려온 상태죠. 서비스 PMI가 인제 사실 아직 expansionary area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래로 꺾인 상태고 그래서 1 분기에 중국 경기가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2 분기에는 이 중국도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글로벌 이코노미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의 데이터는 이제 new loan growth rate인데 론이 그로우한다는 거는 마켓에 그러니까 경제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인제 그 얘기는 그만큼 뭐 비즈니스들이 이제 스pen딩을 늘리는 거고 비즈니스가 익스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 주에 인제 나오고 트레이드 밸런스 넘버도 나오는데 그게 지금 PMI 넘버에서 얘기한 것과 좀 다른 이것들을 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받쳐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그게 포지티브한 거일 테고 이 부분에서도 약한 데이터가 나오면 인제 실제로 글로벌 이코노미 전반적으로 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인제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차이나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번 주 당연히 다들 시장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인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데 5% growth rate을 타깃으로 했는데 그렇게 과연 반영할 것이냐. 리오프닝이 아직까지는 보면은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주고 있지 못한 것 같다. PMI 넘버는 1 분기 이후로 지금 풀이 꺾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2 분기 경제 성장은 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론하고 트레이드 밸런스 넘버가 있는데 뉴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로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엘리먼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트레이드 밸런스도 사실은 엑스포트가 뭐 많이 돼야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경제가 활기를 띠는 거니까 이 트레이드 밸런스도 그래서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테마는 계속 인플레이션하고 인제 그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뱅킹 크라이시스하고 뎃 실링 이슈가 인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픽처를 보고 실제로 금융 시스템이 미국 정부나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의 파이낸스 시스템이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하고 인플레이션 상황하고 글로벌 이코노미의 그로스 프로스펙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